번아웃 시대, 나 자신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늦은 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덜컹거리는 열차 소음 속에서 스마트폰의 불빛에 잠긴 그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생경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성과를 냈고 타인의 기대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달렸는데 말이죠. 정작 거울 속에는 내가 알던 나는 없고 텅 빈 허무함만 남은 이방인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 부르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탈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단 1분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근원적인 물음말입니다. 칸트는 평생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기계처럼 정확한 일과를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루한 철학자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사유의 숲을 지나다 보면 고갈된 우리를 멈춰 세우는 날카롭고도 따뜻한 개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물자체라는 개념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진 안경을 통해서만 본다고요. 시공간이라는 필터가 장착된 이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세상의 진짜 모습인 물자체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볼까요? 타인이 당신을 평가하는 시선, 연봉으로 매겨지는 가치, 사회가 요구하는 직함과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은 타인의 안경에 비친 당신의 현상일 뿐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향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안경에 맺힌 그림자일 뿐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너머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겪는 번아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강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성과를 얻고 그래야 행복에 도달한다는 기계적인 논리 말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자신을 부품처럼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세상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 안의 주체성이 비명처럼 깨어납니다. 칸트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느끼는 숭고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무력감 역시 일종의 숭고함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나를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칸트는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면서도 단단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바로 정원 명령입니다. 쉽게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도 괜찮을 만큼 정당하고 멋진 약속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세운 영혼의 헌법이어야 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는 인간을 대할 때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배터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고 버려지는 편의점의 일회용 컵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고귀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갉아먹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나 자신을 무자비하게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나라는 인격에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가장 엄격한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목적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나는 타인도 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봅시다. 번아웃을 치료하는 핵심은 세상이 강요하는 인과관계를 잠시 끊어내는
자유로운 결단에 있습니다. 외부의 원인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상태를 넘어 내 안에 이성이 세운 법칙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일을 더하라고 압박할 때 피로와 절망의 버튼을 누를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이 흐름을 끊어보십시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유지하던 가식적인 웃음을 거두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타인의 무리한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영혼의 국경선을 긋는 성스러운 의무의 이행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칸트는 그의 묘비명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률. 밤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이 각자의 궤도에서 빛나듯 우리 안에도 그 별들만큼이나 찬란하고 단단한 원칙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번아웃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뿐인 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만나라는 영혼의 초대장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부품으로 취급하려 할 때 칸트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한 우주이며 당신 자신을 정중하게 대접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충분히 정중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울 속 낯선 이방인에게 이제 따뜻한 악수를 건네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을 지켜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 안의 별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은 소모품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